안녕하세요. 스포츠 보험 뉴스의 이영미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암의 정보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다운, 치료 효과는 업. 암세포만 표적으로 하는 2세대 표적 항암 치료법의 효과가 알려지고 있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성원 전문가님, 항암제 개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네, 간단하게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1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약입니다.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완벽하게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있지만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서 모두 없애버리는 독가스 같은 약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 우리 몸에서 새로운 것을 자라나게 해주는, 증식하게 해주는 세포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볼수가 줄어들고 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네,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정상세포도 어쩔 수 없이 망가뜨려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세포도 망가지고 백혈구, 적혈구를 만드는 세포도 모두 죽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반면에 표적 항암제에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 그때 필요한 돌연변이나 단백질 같은 그런 특정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만을 콕 집어 없애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항암제가 전체에 뿌리는 독가스 같았다면 표적 항암제는 특정한 표적을 골라서 잡는 어떤 저격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암세포에만 그 돌연변이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정상세포도 약하게 그런 표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당연히 독성은 월등히 적겠지만 다른 조직들도 일부 현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표적 항암제 치료는 모든 암 환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암세포가 가진 특정 분자를 표적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종류의 암을 진단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이 특정한 표적 인자가 나타나는 환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의 처방은 치료를 통해 충분한 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표적 인자, 보유 환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대장암을 진단을 받더라도 A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대장암 또는 B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대장암, 이런 식으로 장기 안에 있는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표적이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표적 항암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제가 어떤 의학 프로그램에서 우리 몸속에는 계속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몸에 이상 반응이 오면 다른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이런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표적 항암제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라면 가격입니다.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켜주기는 하지만 그 적용을 시켜주는 그 속도보다 신약이 개발되는 속도가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은 비급여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이레사라는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요. 이 표적 항암제가 한 알에 55,000원이에요. 근데 이걸 1개월만 복용을 해도 165만원이고 6개월을 복용하면 990만원, 그걸 1년을 복용하면 2천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인당 암진단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준비하고 계신데 치료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네요. 실손 의료비로 혹시 같이 보상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보통 표적 항암제 치료는 약물이나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입원 치료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통원 치료비 한도에서 적용이 되는데 표적 항암제 치료비에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표적 항암제에 대한 대비를 보험 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해사정사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자, 취재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 저는 천율 손해사정의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회사와 하시는 일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율 손해사정의 윤금옥 대표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많이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천율 손해사정은 일단은 사람과 관련된 신체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관한 손해 산정을 하는 신체 손해사정 전문 법인이고요. 저희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다, 혹은 내가 암이 걸려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뭔가 분쟁이 생겼다, 그런 여러 가지 내 몸에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질병에 관련된 보험금 분쟁, 손해 산정 등을 주요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담당하는 업무도 오랫동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이제 아팠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는데 보상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준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님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이라는 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못 받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만약에 척추에 골절이 생겼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나는 한참 몇 개월 동안 업무도 못하고 휴직을 했고, 그래서 발생된 손해가 있는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너무 적다. 그랬을 때는 한번 적정한 손해액, 나에게 발생한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내가 2천만 원짜리 암보험 가입을 했는데 암에 진단이 돼서 보험사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분명히 암 진단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이건 암이 아니래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지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해사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저희가 안 그래도 암보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께 좀 도움을 드렸던 사례가 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암 관련된 진단비는 정액보험이잖아요. 실손보험이나 교통사고 손해처럼 뭔가 이제 실질적인 손해를 내가 쓴 병원비만큼 돌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일 못해서 받는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해진 내가 가입한 만큼 암보험금을 받는 거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암 진단 받아서 청구하면 무조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에 대한 분쟁이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험 관련된 저희가 이제 판례 등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암에 관련된 판례 등이 그만큼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판례까지 오기 전에 이미 그 수많은 분쟁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흔하게 진행했던 사례들은 일단은 그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 암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물론 약관이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약관의 원바람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전에 갑상선에서 전이된 림프절 암에 진단됐을 때 소액금을 받을 것이냐 혹은 일반암을 받을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약관이라든지 저희가 판례를 검토해서 일반암 진단비를 잘 수령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표적 항암제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회사도 이제 이런 표적 항암제를 출시하는 상품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에서도 그 대표님께 어떤 사례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 표적 항암제 관련된 보험 분쟁이라는 거는 보험 자체의 분쟁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받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시고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입원으로 하는 케이스가 흔치 않잖아요. 대부분 통원으로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을 상담을 해주신 케이스들이 꽤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통원으로는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었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때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표적 항암제에 대한 보상은 좀 미리 준비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원래 안 그래도 내가 쓴 치료비, 병원비를 보존을 함으로써 내 경제적인 어떤 그 내가 아파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그런 거를 보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실손은 어떻게 보면은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이런 암 같은 경우 그냥 단순 내 치료비를 넘어서서 특히나 통원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우리가 주로 항암으로 쓰였던 게 사실은 그 항암화학제잖아요. 내가 항암화학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독성 물질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다 보니까 이게 그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뭐 구토라든지 혹은 이제 뭐 탈모 현상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2세대로 출시된 게 표적 항암제잖아요. 그거는 단점이, 효과는 조금 더 입증이 되어 있지만 단점이라는 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통원으로서 한 번 갈 때마다 막 몇백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한 3,400만 원 이상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통원 한도는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참 내 부담으로 몇백만 원씩 쓰고자 하다 보니 거의 1년만 가도 이게 몇천만 원이 되거든요. 암 진단비 그냥 거의 하나 이상에서 정말 가입을 해야만 보존이 될 정도의 그런 치료비가 추가로 들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특약이 정말 활성화돼서 많이 가입들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사장님께 의뢰하면 뭔가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손해사정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요. 일단 저희는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보험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저희는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요. 선수분야 삭수금 등 없이 그냥 무료로 기본적인 상담을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필요한 의무기록 혹은 이제 뭐 보험사에서 혹시 거절했던 관련 서류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셔서 전달을 해주시면은 1차적으로 그 서류를 무료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만 보완을 해서 단독으로 청구하셔서도 충분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인지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손해사정을 의뢰해서 진행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비용은 저희가 성공을 했을 때 한해서 저희가 손해사정 진행해서 적정한 손해액 산정 후에 보험금을 잘 지급받았을 때 그 일정 부분을 보수를 받고 있는 거지, 기타 뭐 실패 시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이 수고비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모의 손해사정사 천유 손해사정의 윤금옥 대표님께 의뢰가 필요하시는 분들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항암제 치료비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성원 전문가님, 표적 항암제 치료비 보험 상품으로 대비하려면 얼마 정도 준비 가능합니까? 요즘 여러 회사들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40대 기준 치료비 연 5천만 원을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4천 원 정도 월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위험률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암보험 관련 팁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0일부터 1년 미만 진단 시에는 50%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90일만 지나면 5%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0세 이하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큰 꿀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쉽군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쉽지만 굉장한 팁이군요. 자, 30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쉬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30세가 넘으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90일이 지나도 암 진단비를 100%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암을 잘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법 저희 스포츠 보험 뉴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미, 오성훈이었습니다.